자, 다음. 자, 파란펜 들어보세요. 자, 경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 세모. 밑에 불법 세모. 그쵸?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은 경찰관을 때렸다 할지라도 정당방위가 됩니다. 자, 밑에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세모. 합리적 근거 없이 세모. 밑에 뒤로 꺾어 올렸다 세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적법성이 탈락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자, 임의동행 안 가도 됩니다. 설령 간다 하더라도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죠. 자, 경찰차에 탔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이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립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여기를 세무칩니다. 이것이 바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뭐 상해나 손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은 위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공집방이 아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 세모. 밑에 현행범이나 준형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장 파란색입니다. 실력 세모 파란색입니다. 세모 치시고 밑에 영장도 없이 세모. 자, 밑에 경미한 범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행하였다 세모. 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세모. 밑에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세모. 전부 다 적법성이 탈락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경찰관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항의한다 하여 강제 연행하였다 세모. 그 다음 자, 불공정과 무례한 언행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단속원의 행위는 욕설 세모. 누가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했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이 욕설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욕설을 한 공무원을 때려버리게 되면 공직방이 아니고 정당방이다는 판례입니다. 정차 여부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세모. 적법성이 상실되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세무칠게요. 자, 끝났기 때문에 현행범, 준현행범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경찰관이 임의동행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직방이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자, 교장실에 들어가서 5분 동안 시카를 휘두르며 교정을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40분이 흘렀습니다. 여기를 세무칠게요. 그 후에 경찰이 출동했죠. 자, 연행하려 하자. 그런데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현행범, 준현행범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자를 체포하거나 강제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공직방이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이 지났다는 거죠. 세무칠게요. 경찰이 나중에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현행범을 체포하려 하였는데 현행범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방이 되지를 않는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3, 40분이 지난 후에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 이유 등을 고지를 했다. 이 고지는 3, 40분이 지난 후에 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위법한 행위죠. 그래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거나 하였다 하더라도 공직방이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서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노래 염장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공직방이 아니겠죠? 영장 없이 세무칠게요. 따라서 그 검색행위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공직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에 고지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먼저 체포에 행위했다 세모. 적법성이 탈락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지역인데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함부로 제지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제지 범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다음 19번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인데요. 이 국회 경위들이 이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법성이 탈락된다. 국내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는 것 자체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경위들도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경위들이 그걸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적법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이 경위들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시위한다는 내용의 5개 지표 신고를 했어요. 그쵸? 신고를 한 후에 부산 등을 거쳐서 서울에서 도보 행정을 하던 중에 이 경찰관들이 이를 불법 집회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법합니까? 적법성이 탈락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시위한다는 내용의 부산지방경찰청, 이 부산에서 출발지인 부산청에다가 신고한 것은 제대로 된 신고이고, 근데 이것을 불법 집회라고 제지하는 그 경찰관들 행위 자체가 적법성이 탈락되는 것이다. 이때 이 경찰관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21번. 사전 동의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법성이 탈락되는 것들이죠. 자, 면사무소에 설계도문을 제출할 의무나 설계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출 요구한 것 자체가 적법성이 탈락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자,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라고 하였는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 세무치시고 적법성이 탈락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됐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행위는 폭행협박이죠. 다 배웠죠?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폭행이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협박을 말한다. 우리 맨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적인 거동이라든지 불복종 이런 것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밑에 판례 봅니다. 광의폭행협박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가질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경미하다 밑줄 X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이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탈락됩니다. 자,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폭행이기 때문에 직간접 다 가능합니다. 음양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음양이 빨간색으로 고통을 줄 정도였다면 폭행이 될 수가 있다. 밑에도 고통을 줄 정도였다면 폭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윗줄에 일시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한다. 그쵸? 광의폭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체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면 되는 거예요. 직간접 다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끊고. 자, 본전의 추상적 위헌범이죠. 그래서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됐네요. 자, 다음. 자,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에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아니한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놔버렸다. 파란색으로 손을 놔버렸다. 세무치죠. 파란색입니다. 속도가 빨라지자 손을 놔버린 것 자체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차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면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직방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량량 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됐고, 자, 밑에 자, 갑은 자신의 이발소에서 경찰관 3명이 자들의 아들의 변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행하려 하자 이발소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앞가슴과 목 부분을 위해서 5엽째 긁어서 피를 보이면서 뭐뭐하게 하겠다.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란색으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 세무치시고. 그쵸? 면도칼로 그어 보이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칼을 이 경찰관을 향하여 들이댔다면 경찰관이 움찔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겁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칼날을 자신에게 겨누었기 때문에 경찰관은 겁을 먹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때는 자학으로 끝나는 것이지 자학으로 끝나는 것이지 공무집행 방해죄로 볼 수가 없다. 칼날을 누구를 향해 겨눴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자,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정과 12범이라 그랬습니다. 밑줄 그시고 이 XX들 죽고 싶으냐 동그라미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불만 표시라든지 감정적 요소리 아니라 상대방을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경찰관이야 제복을 입었을 때나 경찰관이지 퇴근할 때는 다 사복 입고 퇴근하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갑자기 저놈이 앙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뒤에서 퇴근하는 사람 칼로나 몽둥이로 때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다 동료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한 것 갖고는 이 정도 말한 것은 전부 다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공집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번, 2번을 묶어볼게요. 자,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 집달관 대리가 아니고 그 인부라 할지라도 인부 동그라미. 이건 뭐지? 인부는 공무원이 아닌데? 집달관 대리가 공무원이지 인부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부를 때린 것은 곧 집달관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지. 직접 폭행은 아니지만 간접 폭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자, 밑에 2번은 집달관은 직접 때렸죠. 직접 때린 거죠. 1번은 간접 폭행이고 2번은 직접 폭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집달관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불법 집행이라고 소리쳤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광의의 검은색으로 광의의 폭행 협박이기 때문에 직간접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간접 옆에다가 밑에다가 광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라고 하는 것은 이 그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그를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거죠. 3번입니다. 조합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 동그라미. 너 내 누군지 모르냐? 그렇지? 너 내가 누군데 감히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너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 경찰관이 이런 전화를 들으면 당연히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집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분 나왔네요. 바닥에 던졌다. 바닥 동그라미 치시고 광의 폭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집방이 됩니다. 자, 밑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들렸다. 출입문 밑줄 그시고 두들렸다 동그라미, 잡아당겼다 동그라미. 이것도 광의 폭행 협박이기 때문에 공집방이 됩니다. 자, 그러나 밑에 보시면 차량을 진행하였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주량량 치는 거. 이것은 공집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정의 손에 있던 박스를 들고 가야 했다. 세모 치시고 박스를 들고 간 것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서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공집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순히 욕설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질 않아요. 다음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다는 점, 그 사람을 내가 폭행 협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치? 밑에 나와 있지? 밑에 판례표 펼쳐보시고요. 자, 조문 자체에 방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방해할 의사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위기에 따른 공집방과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케이스 볼게요.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밑에 판례. 여러 사람이네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죄가 몇 개지? 공무원 수니까요. 죄가 여러 개죠. 여러 개. 죄는 여러 개의 죄명이다. 이거. 근데 만약 그것이 행위가 한 개였다면 그때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게 판례죠. 밑에 판례 별표. 여기 나와 있지? 공무원 수다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에 따라서 공무원 수만큼 여러 개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공무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밑에 줄 보시면 사회관념상 한 개 행위였다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올라가 보세요. 경찰관 A와 B가 갑에 대해서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수사 업무를 집행하자 갑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였고
먼저 경찰관 A를 때렸다는 거예요. 곧이어서 경찰관 B를 폭행하였습니다. 죄책이 뭘까요? 공무집행 방해죄 맞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맞는데 죄가 한 개냐, 두 개냐, 실경이냐, 상경이냐 그 차이. 일단 두 명 때렸기 때문에 죄의 개수는 두 개죠. 공무집행 방해죄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몇 개입니까? 먼저 A를 때렸고 그 후에 B를 때렸기 때문에 행위는 두 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자, 밑에 나와있지.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라면 한 개의 행위로 평가가 될 수가 있다면 이것은 한 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 2번을 보시면 지금 두 명을 때렸잖아요. 그치? 두 명을 때렸다면 일단 죄는 두 개잖아요. 근데 이 차례로 폭행이라는 이 점이 밑에 보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관념상 이것은 한 개 행위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상상적 경합이다.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면 틀려요. 실체적 경합이다. X. 수험생들이 좀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차례로 폭행이 행위가 각각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체적 경합으로 많이 봐요. 근데 8가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행위는 사회관념적으로 행위는 한 개다는 것이 판례예요. 이 2번을 꼭 좀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무사직강요죄입니다. 이 직무사직강요죄에서 볼 것은 일단 조문을 보면 공무원이라는 거죠. 공무원이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목적범이라는 거, 목적 동그라미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한 자도 전항과 같다. 자, 같답니다. 같다. 그래서 형량이 똑같다는 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각주 가보시면, 자,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저지,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이 지문이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